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은 현 정부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현 판사는 불출석 의견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 법정에선 내란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씨 재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실의 CCTV를 공개할지도 주목됩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현지 시간 13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석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해 20여 개국 정상과 함께 휴전 합의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대부분 지방도 6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파악하고 견제하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은 현 정부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넉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겨냥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첫날부터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원회 8곳이 동시에 가동되는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대법원 국감이 예정된 법사위입니다. 민주당은 국감 첫 주를 사법부의 신뢰를 판가름할 한 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조희대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아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고 아예 학교에 안 나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방으로 숨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실장 증인 채택을 위한 운영위 전체 회의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지 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현 부장판사.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오늘과 모레 예정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내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 주 12.3 비상계엄의 책임자들이 법정에 줄줄이 섭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늘 중계됩니다. 계엄 문건을 챙기는 순간이 담긴 대통령실의 CCTV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계됩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장면도 마찬가지로 공개됩니다. 12.3 비상계엄 책임을 묻는 재판이 동시에 중계되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17일 경호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도 출석이 불투명합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선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데 해당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원래 3급 군사기밀이었지만 특검이 해제 절차를 밟았고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해당 CCTV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돌려보는 등 모습이 찍혀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참 지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출국 금지,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 등 불법 계엄을 인지하고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2차 공판도 15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알선 수재 혐의 관련 재판입니다. 다음 주 재판에선 도이치 1차 주포와 파일명 김건희 엑셀의 관리자,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강혜경 씨가 증인대에 섭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이 대통령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밝혔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필로폰 밀수 범행 연루와 관련해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꾸려진 검경합동수사팀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8월부터 지휘를 맡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지검장에게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이끌던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후 검경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백경정은 이번 지시에 대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가 인사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박람회에 간다며 떠났던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전에 박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 쉬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지 경찰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범죄 단지에 갇혀 있다 지난 8월 9일 구조된 한국인 A씨. 고문받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생전 모습을 목격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차 안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사망했다고 기재된 박 씨의 사망증명서와 일치하는 증언입니다. A 씨는 또 박 씨가 다른 조직에서 강제로 마약 운반에 동원됐었고 거기서 심한 폭행을 당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이나 가족의 구조 요청은 없었다며 공범과 윗선은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는 한 해 10건에서 20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 감금된 한국인들이 경찰이나 외교부 도움을 받지 못해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한 끝에 구출된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경찰이 직접 납치 영상을 신고해야 한다는 등 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국 경찰관은 현지 수사권이 없는 점 등도 한계로 꼽힙니다. JTBC 배항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범죄를 막을 우리 인력은 모자란데 캄보디아에서 벌이는 개인 방송이나 선교 활동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풀어줘. 한국인만 풀어주면 내가 그냥 돌아갈게. 어제 한 스트리머가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범죄단지 인근에서 이어간 개인 방송입니다. 방송 중에 의문의 차량이 스트리머를 촬영하는 등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신변의 위협이 걱정된다며 방송 중단을 권했습니다. 이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는 2만 명이 넘었고 방송을 중단한 스트리머는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선 한 교회의 선교 계획도 화제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선 이달까지 내년 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이 선교 일정엔 문화 탐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한국인 관련 범죄가 이어지는 캄보디아의 한국 대사관은 사건 사고를 맡을 경찰 인력 단 3명뿐입니다. 경찰청은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0일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0일 오전 9시 반쯤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재단에 한 남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비들은 바지를 모두 내린 채 소변을 보는 이 남성을 곧바로 끌어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인 일 템포와 코리엘레 델라 세라는 이 사건을 충격적인 신성 모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엔 또 한 남성이 성당의 재단 위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촛대를 쓰러뜨리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사건에 이탈리아의 한 의원은 기독교의 심장부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분노했고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 또한 기독교의 모든 걸 경멸하는 문화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존중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레오 14세 교황 또한 크게 충격을 받았고 직접 성당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변에서 헬리콥터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2명을 포함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1일 대낮에 헌팅턴 비치 위를 날던 헬리콥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야자수 사이로 균형을 잃고 추락해 버렸습니다. I hear this odd sound that didn't sound right. I look down and I see the helicopter spiraling out of control. There was like a boy who had dropped like all of his sand toys and he was bawling looking for his mom. And so I'm not sure exactly where he came from, but there was a lot of definitely confusion and like a lot of scared. 경찰에 따르면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2명과 거리에 있던 3명이 모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행사에 쓰일 예정이었던 걸로 이 사고 원인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13일 오전 억류하고 있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놀라운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군사작전은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현지 시간 13일 오전 총 48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합니다. 이들 중 생존 인질은 20명이고 나머지 28명은 시신으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이 발효 48시간이 지나면서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던 인질 전원이 풀려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נשמח למראה חטופינו החיים שבים אל משפחותיהם ונכאב עם שובם של חטופינו שנרצחו ובהם חיילינו הגיבורים שנפלו בקרב. 이스라엘 역시 그간 장기 억류해온 팔레스타인 부격수들을 교환 석방할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상대로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군의 공격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군사작전은 계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ו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כם, בכל מקום שנלחמנו, ניצחנו. אבל באותה מידה, אני חייב להגיד לכם, המערכה לא תמה. 인질들은 별도의 행사 없이 비공개로 석방된 이후 이스라엘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후 현지 시간 13일 중으로 이스라엘에 도착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의회 연설을 하고 이집트로 넘어가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수출 통제로 다시 맞불을 놓으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돕고 싶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는 중국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까지 했었는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의 실무 논의도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추가 관세로 보복을 예고했고 중국 역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만날 이유가 없다며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다만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두렵진 않지만 싸움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폭탄에 맞서겠다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라며 중국이 미국을 더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이 잠시 어려운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될 테니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도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조만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here we can protect U.S. national security, protect our domestic producers and our workers, but at the same time have a healthy trade relationship with China. I hope we can get there.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대화 복귀를 시사하면서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은 결국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의 담판으로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도 60mm 안팎의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